여러분, 정부 정책의 숨은 틈새 시장을 아십니까? 바로 이곳에 투자하십시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부동산 DJ. 안녕하세요. 부동산 DJ 한정훈입니다. 자, 올해도 이제 한 달여 남았습니다. 자, 1년이 너무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아요. 제가 올해 시장에 대해서 계속 올 초부터 계속 얘기를 해왔습니다. 올해 시장이 2월 달에 변곡점이 생겨서 다시 매매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가격이 오를 거다라고 얘기한 게 엊그제 같은데요. 지금 제가 얘기한 대로 시장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올 초에 전세난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는데요. 그게 지금 전세난이 일어났고요. 내년에는 까딱 잘못하면 전세 대란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한 달여 남은 시간에 우리 부동산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주제는요, 정책의 숨은 틈새 시장이 투자처다. 이런 주제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정책의 숨은 틈새 시장, 과연 어딜까요? 자, 먼저 세미나 공지합니다. 12월 3일 2시부터, 오후 2시부터 진행을 합니다. 2025년 마지막 틈새 시장 핵심 투자처 공개, 이런 주제로 진행을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올해 초부터 계속 사야 된다 얘기를 정말 입 아프게 많이 얘기들 했죠. 우리 재테크는요,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내가 합법적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월급만 받아서 생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것을 비난하는 사람도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그건 비난할 게 아니죠. 내 노력의 대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 틈새 시장이 과연 뭔지,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 오십시오. 선착순 예약은 필수입니다. 그리고 1대1 개별 상담은 항상 수시로 접수해서 제가 여러분들의 가지고 계신 모든 것, 부동산에 관한 모든 것 속 시원히 털어드리는 시간 준비할 테니까요. 많이들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담 신청도 많이들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11호 규제 이후, 대책 이후 한 달이 넘었죠, 이제. 현 시장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627 대책, 97 대책, 11호 대책. 대책이 3번 나오는데요. 지금 11호 대책이 나오면서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은 이게 정확합니다. 자, 전세값 상승입니다. 자, 전세 대출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강하게 되고 있죠. 그래서 대출도 사실 예전보다 훨씬 안 나오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전세 살려고 했던 분들이 월세로 빠르게 월세로 바꿔서 들어가기 시작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월세도 지금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자, 거래량. 정부에서 생각하는 만큼 거래량은 왕창 줄였습니다. 규제 전, 11호 대책 규제 전보다 한 78% 가까이 거래량이 줄어들었으니까 엄청나게 줄어들었죠. 근데 전세는 상승하고 월세도 같이 상승하고 거래량은 줄어들었는데요. 제가 예측했던 바와 같이 이 중심, 저가시장 중심, 그러니까 노원구, 성북구, 강서구, 은평구, 서대문 이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거래량이 지금 확 늘어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아십니까? 그렇다고 해서 고가주택, 강남 3구라든지 이런 고가주택은 줄어드느냐? 고가주택도 꾸준히 거래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신고가도 고가주택 시장에서는 갱신을 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또 하나, 이 비규제 지역, 서울을 한꺼번에 다 묶고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묶어놨지만 경기도에서 안 묶인 지역들 있잖아요. 구리라든지 동탄이라든지 대표적인 지역들이죠. 서울 접근성이 좋은 지역들, 이런 지역들은 어떻게 해요? 풍선 효과가 지금 생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경기도도 지금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현재의 상황을 한마디로 얘기해 주는 그런 것들입니다. 자, 거래량이 왜 중요하냐면요. 거래량은 매매가의 선행 지표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자, 지난해 가격이 계속 거래량이 이렇게
줄어들었죠. 계속 줄어들다가 2월 달이 되니까 6,364건으로 2배 가까이 거래량이 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거래량이 계속 늘어난 거예요. 예. 거래량이 계속 늘어나다가 우리 6.27 대책, 이 6.27 대책이 나오고 나서 11,000건이 넘던 거래량이 뚝 떨어졌죠. 예, 4,000건대로. 자, 그러다가 또 8월 달까지 여기 한 2달 동안은 쭉 떨어지다가 9월 달 되니까 다시 8,648. 9월 달 거래량이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10월 거래량은요, 11월 말이 돼야지 10월 거래량이 다 나오거든요. 근데 현재 24일, 오늘 24일이죠. 11월 24일 기준으로 8,326건. 9월 달 거래량과 거의 비슷하게 지금 가고 있다. 자, 이런 거 보면요. 제가 거래량에 대해서 항상 말씀드렸죠. 그래서 2월 달이 변곡점이 될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정말로 2월 달이 변곡점이 됐었고요. 지난해, 올해. 자, 거래량이 늘어나면 매매 가격도 올라가는 겁니다. 거래량이 줄어들면 매매 가격이 하락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원칙입니다. 항상 원칙이 있으면 예외가 있죠. 그렇죠? 거래량이 줄어든다고 해도 가격이 안 떨어져. 지금 상황이 그렇죠. 예, 오히려 초고가 아파트들은 정고점을 갱신하는 그런 사례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거래가 꾸준히 된다는 거예요. 거래량만 줄어들었지 가격은 안 떨어진다는 거죠. 그게 예외 상황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거래량이 늘어나면 매매 가격도 올라가는 거고요. 거래량이 줄면 매매 가격도 하락하는 겁니다. 참, 그래서 근데 이게 재미있는 게요. 거래량이 줄어들게 되면요. 거래량이 늘어나면은 이게 가격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 올라간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거래량이. 근데 거래량이 막 늘어나면은 시중에 거래가 막 되고 하게 되면은 가격은 오르게 돼 있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 아닙니다. 이걸 반대로 또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수요 대비 공급이 많으면 가격이 오르는 것은 철칙입니다. 철칙. 이거 누구나 다 아는 얘기예요. 누구나 다. 그런데 부동산은 우리 살 때는 그런 생각들 잘 안 하죠. 투자할 때는 그런 생각 전혀 안 합니다. 뭐 입지같이 여기가 좋아? 뭐 이런 것들만 생각하지. 그렇죠? 자, 공급이 빠르게 되지 않으면 수요가 많은데 공급이 빠르게 되지 않으면 집값이 상승하는 건 아주 기본 아닙니까? 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백약이 무효.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5년 2개월 만에 최고. 11월 서울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 전월 대비해서 2.72% 상승. 거래량은 작은데 초고가 아파트들이 거래가 되면서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오히려 매매가는 더 오르는 지금 아파트값 상승률이 또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어쨌든 간에 문제는 뭐냐면 지금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장에 정부에서 대책을 내놨던 그런 규제 대책들이 지금 안 맥히고 있다는 거죠, 시장에. 자, 제가 판단하기 12월 달 되면은 공급 대책을 또 내놓겠다고 하는데, 자, 공급 대책이 실효성이 있으면 자꾸 내놓을 필요 있나요? 한번 내놔서 그냥 끝나는 거지. 그걸 또 내놓고. 그렇다면 그 전에 공급 대책 내놨던 건 정말 실효성이 없다는 얘기를 반증해 주는 게 아닐까요? 자, 그래서 어떤 대책이 나올지 모르지만 서울에다 공급할 수 있는 대책은 없습니다. 서울에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재개발과 재건축의 규제를 싹 없애고 활성화시켜서 빠르게 공급하는 방법밖에 없지. 서울에 빈 땅이 있어야 뭐 LH에서 주도해서 집을 짓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서울은 없다는 게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유휴지나 뭐 청사부지, 공공청사 이런 부지들을 갖다가 개발하겠다. 그런 것들은 상당히 작은 규모잖아요. 그러니까 실효성이 과연 정부의 생각대로 과연 있을까 상당히 의문입니다. 자, 규제에서 벗어나 있는 틈새 시장의 첫 번째가 오피스텔입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죠? 요즘 기사 나오면 이런 거 많이 나오죠. 대체제로 떠오른 오피스텔 거래량 가격 더 뛴다. 자, 이게 지금 슬슬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번에 뭐 서울을 3중 규제를 했잖아요. 거기서 이제 토지거래 허가 구역, 그쵸?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라는 걸 서울 전역을 다 묶었는데 이번이 역사상 처음인 것 같아요. 한 번에 서울을 몽땅 다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은 거든요. 자, 이러다 보니까 이런 규제에서 빠져 있는 데가 지금 오피스텔과 빌라라는 거예요. 오피스텔과 빌라 시장. 자, 그런데 우리 오피스텔과 빌라 지금 오피스텔 가격 오른다는 기사 이게 나오고 있죠. 대체제로 떠오른 오피스텔 거래량
가격 더 뛴다. 자, 그러면은 야, 오피스텔 이거 오피스텔도 지금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오피스텔 거래량 매매가 상승하니까 계속. 그런데 오피스텔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수익형 부동산의 가장 기본적인 대표적인 상품이에요. 그럼 오피스텔은 어떤 게요? 월세를 또박또박 받을 수 있는, 내가 정년 퇴직을 해서 돈이 나올 구멍이 없다. 그러면은 오피스텔을 사서 매달 월세를 항상 고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상품. 이게 바로 수익형 부동산이에요, 오피스텔은. 그래서 오피스텔은 시세 차익을 보고 우리가 투자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뭐예요? 오피스텔은 뭐예요? 수익형 부동산이다. 월세를 또박또박 받는 목적이라면 괜찮다. 하지만 시세 차익을 보고 투자하면 절대 안 된다. 지금 이 기사가 나오는 건요, 우리 오피스텔은 대체적으로, 오피스텔은 우리 생각하면 원룸이잖아요. 원룸. 그렇죠? 한 6평짜리 원룸. 아니면은 뭐 6평보다 조금 더 크고 해서 1.5룸 정도 되는 다락방이 있고 뭐 하는 것도 있고요. 그렇게 조그만 규모의, 작은 규모의 이런 원룸들을 생각하는데요. 지금 이 오피스텔 거래량이 늘어나는 거는요, 아파트 대체제예요. 아파트 대체제. 아파트 이제 사기가 어렵고 대출도 안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규제에서 빠져 있는 이 중대형 오피스텔 중심으로 지금 집값이, 이 오피스텔 값이 오르는 거지 소형 오피스텔 값이 오른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도 상당히 유념하셔야 돼요. 자, 오피스텔 같은 경우와 주상복합 아파트 있죠? 이런 것들이 맥히는 데는 어디냐? 가격이 좀 더 오르는 데는 강남권이라든지 이런 특수 지역입니다. 이런 특수 지역의 중대형 오피스텔이나 주상복합 아파트, 특히 그 타워팰리스가 대표적인 거죠. 그렇죠? 도곡동 타워팰리스 이런 것들은 오릅니다. 하지만 이게 위치를 바꿔서 강북이나 이런 쪽으로 가 있다면 잘 안 올라요. 그래서 이거는 오피스텔은요, 수익형 부동산이라는 거. 그래서 시세 차익을 보고 투자하면 안 된다는 거. 이거 꼭 기억을 하시고 움직이셔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우리는 투자의 목적으로 지금 부동산을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투자를 하기 위해서. 그렇다면은 바로 이 빌라 시장으로 들어와야 된다. 근데 빌라도 이 재개발이 가능한 지역의 빌라여야 되는 거지, 그냥 아무 동네 빌라나 사면 되냐? 안 된다는 거예요. 뭐예요? 재개발 빌라만. 규제에서 벗어난 틈새 시장, 재개발 빌라. 빌라와 오피스텔 시장인데, 오피스텔은 수익형, 빌라는 차익형이다. 왜냐면은 지금 빌라가 일단 외형적으로 상당히 지금 공급 부족입니다. 왜냐하면 빌라 시장은요, 여태까지 우리 서민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해왔던 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빌라에서 살다가 돈을 열심히 모아서 아파트로 이동하는 이런 형태였는데, 빌라 공급이 부족하다. 가장 큰 게 이 전세 사기죠. 전세 사기가 터져서 몇 년 동안 계속 전세 사기. 자, 이거 또 땅값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건축비도 올랐습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 그리고 대출도 잘 안 해주려고 합니다. 자, 이런 것들 문제 때문에 가장 큰 건 전세 사기지만, 이게 빌라를 지질 않아요. 져서 공급을 몇 년 동안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빌라 공급이 작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재개발, 이 재건축 시장 투자를 하려다 보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대출도 안 나오고 하니까 지금 사람들이 이 빌라 시장으로 지금 이동 중이라는 거죠. 급격하게 지금 빌라 시장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매물이 급속도로 지금 소진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느끼시면은 지금 시장을 정확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아직도 망설이는 분들이 있다면 정말 빠르게 결단을 해서 내 재산 증식을 위해서 움직여야 되는 그런 중요한 시기입니다. 자, 재개발 빌라에 투자를 하라고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데요. 이거는 하나의 흐름입니다. 지금 정부와 서울시의 가장 큰 축이 뭐예요? 가장 큰 축. 정부와 서울시. 재개발이에요. 재개발과 또 하나 재건축이죠. 재개발과 재건축. 근데 재건축 얘기를 왜 안 하냐면은, 재건축은요, 투자금이 너무 많이 들어가, 돈이. 재건축 아파트 워낙 날라갔기 때문에 우리가 2, 3억 가지고 내 현금 2, 3억 가지고 할 수 있는 아파트가 없어, 재건축은. 자, 뭐 서울의 외곽, 뭐 경기도 가면 있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지만,
그런 데를 가면 안 된다고요. 왜? 제가 강의할 때 뭐라고 오늘 말씀드렸죠? 올해가 초양극화의 원년이다. 여태까지 양극화는 계속 커져 왔습니다. 도시와 도시 간에, 지역과 지역 간에 커져 왔지만 올해가 양극화가 극대화되는 초양극화의 원년이다라는 얘기를 제가 계속 했거든요. 자, 이렇게 양극화가 커질 때는요, 오르는 지역과 오르지 않은 지역이 뚜렷하게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외곽 지역에서 재건축 아파트를 2, 3억 투자해서 전세 끼고 산다? 이거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이거 사도 안 돼요. 사도 안 되는 거고 절대 사면 안 되는 겁니다. 어디로 가야 돼요? 우리는 입지 가치를 보고 가야 되는데, 입지 가치 좋은데. 자, 서울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재개발 추진하는 게 역세권 개발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모아타운이라는 게 있고요. 모아타운. 그 다음에 신속통합기획이라고 신통기획이라는 게 있죠. 신속통합기획. 이게 다 재개발이에요. 재개발인데 이름이 틀려요. 그렇죠?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이제 이 모아타운은 동의율이 좀 높게 동의율을 거둬야 되기 때문에 모아타운에 대해서 제가 이 세 번째 모아타운을 3순위로 제가 놨는데, 지금 정부에서는요, 서울시에서는 이 역세권 개발 모아타운 신통계 이런 것들을 속도를 갖다가 빠르게 당기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빠르게. 자, 그렇다면은 입지가 좋다면 역세권 개발이든 모아타운이든 신통기획이든 무조건 들어가시면 돼요. 지금 상황은. 또 상황이 바뀌었다는 거죠. 전부.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입지죠, 입지. 입지 가치. 입지 가치가 좋은 데는 무조건 된다. 지금 뭐 개발 계획으로, 구역으로 뭐 신통이든 모아타운이든 역세권 개발이든 지금 지정해 놓은 데 상당히 많거든요. 거기서 상당 부분은 안 될 겁니다. 되는 것들은 뭐가 좋은데? 입지 가치. 그리고 또 하나는 요 사업성이에요, 사업성. 입지 가치와 사업성. 사업성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사업성이 안 나오면요, 나중에 추가 부담금을 많이 내야 되거든요. 그럼 추가 부담금을 많이 내면 조합원들이 재개발을 하려고 할까요? 안 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 부담금을 덜 낼 수 있는 사업성이 좋은 곳, 이런 곳들만 진행이 되는 것이죠. 근데 남들이 선호하는 지역은 일단은 입지 가치가 좋은 곳이겠죠. 그렇죠? 입지 가치가 좋은 곳. 그리고 사업성이 좋은 곳이 있을 겁니다. 이런 지역들을 우리가 찾아서 우선 투자처로 정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신축 빌라를 살까 구축 빌라를 살까 이런 질문들 정말 많이 하는데요. 저는 무조건 신축 빌라를 사라고 합니다. 신축 빌라가 없으면은 후순위로 구축 빌라를 사라는 거지, 가능하면은 무조건 신축 빌라 사야 된다. 특히 2027년도, 2027년까지는 무조건 그래야 된다. 왜냐면 이 신축, 그러니까 빌라를 처음에 분양을 할 때 최초로 분양을 신축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2027년도까지는 주택세에서 빠집니다. 주택세에서 포함이 안 돼요. 양도소득세 낼 때도, 종부세 낼 때도 주택세에서 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사실 혜택입니다, 이게. 그래서 어떻게 돼요? 신축만 나오면은 지금 신축 물건이 빠르게 소진이 되는 거예요. 물건이 가뜩이나 빌라가 지어지지도 않았는데 많이 공급이 부족한 데다. 자, 그런데 여기 조건이 있죠. 신축은 6억 이하, 그리고 60제곱미터 이하, 엔드입니다. 6억 이하이거나, 6억 이하이고 60제곱미터, 60제곱미터는 18평입니다. 18평 이하. 자, 18평이면은 요즘 방 2개짜리, 요즘 다 신혼부부 대상으로 방 2개짜리 지잖아요. 예전엔 3룸도 많았는데, 이런 것들은 다 18평 이하입니다. 뭐 11평, 12평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6억 이하, 요 조건만 갖추면은 주택세에서 빠진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신축이 구축보다 투자금이 적게 들어갑니다. 왜냐하면은 신축은 구축보다 매매가는 좀 더 높지만 전세가가 높아요, 신축은.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투자금은 적게 들어가고요. 전세 끼고 사게 되면, 구축은 매매가는 신축보다 낮지만 전세가가 터무니없이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실제 투자금은 구축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요, 신축보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세입자가 재개발을 하려면 우리가 이걸 당장 사서 몇 개월에 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2년이고 4년이고 끌고 가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려면 세입자가
쉽게 들어올 수 있어야 돼요. 오래된 집, 주차장 없고 엘리베이터 없는 집은 신혼부부나 직장인들 안 들어옵니다. 아무리 싸도. 그렇기 때문에 새 놓을 때 되게 애먹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나중 얘기입니다. 감정평가를 할 때 엘리베이터하고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이 구축 감정평가 금액하고 신축 감정평가 금액은 크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봤을 때 무조건 신축이 있다면 신축을 사야 돼요. 그리고 없을 때 구축을 우리는 찾아야 된다는 거. 이것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항상 이 실투자금을 작게 투자할 때 내 금액이 어쨌든 최대한 작게 들어가는 걸 투자해야 된다는 거죠. 투자금을 최소화해서 최대 이익을 내는 게 재테크의 가장 기본 원칙 중에 원칙이거든요. 그렇죠. 거기에 내가 돈이 많이 들어가서 묶이는 것보다 작게 들어가서 묶여 있는 게 훨씬 효율적이 아닐까요? 그래서 재테크의 가장 원칙은요, 투자금을 최소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 이익을 내는 게 재테크의 가장 기본 원칙이다. 이것도 꼭 아셔야 됩니다. 지금이 상당히 중요한 시기라는 거 여러분들 느끼십니까? 이제 곧 한 달 남짓 지나면 이제 2026년도입니다. 내년엔 전세가, 매매가 다 오를 거예요. 월세도 오르고. 그래서 결국은 매매가까지 같이 오르는 이런 상황으로 내년이 몰릴 텐데 거기에 대한 우리는 충분히 대비를 하고 투자 방향을 정해서 빠르게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가격만 계속 올라가는 그런 상황을 눈뜨고 지켜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과연 어떻게 하면은 시장을 현명하게 지금 올 말을 보낼 수 있는지, 어떻게 투자의 방향을 잡을지를 한번 알려드렸습니다. 자, 12월 3일, 이제 12월 첫 번째 세미나네요. 2025년 마지막 틈새 시장 핵심 투자처 공개, 이런 주제로 진행을 합니다. 많이들 오시기 바랍니다. 자, 투자의 기회는요, 반드시 옵니다. 우리가 투자를 하려고 마음먹고 있으면 기회는 반드시 옵니다. 그런데 자주 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회를 놓치게 되면 또 언제 기회가 올지 몰라요. 언젠가는 오겠지만, 그러면 그 기회는 다른 사람이 가져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뭔가 하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재테크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과감하게 하십시오. 절대 마음만 먹고 있다가 시간만 다 흐르고 항상 후회하는 그런 것들을 저는 정말 많이 봐왔거든요. 여러분들은 현명한 우리 부동산 DJ의 투자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한정훈의 부동산 DJ에서는 여러분들의 고민을 기다립니다. 영상을 보시고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은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